이거를 좀 옆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와, 진짜 빨리 맞춰졌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빨리 되죠? 이거는 최신 앱을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 정도 화질이랑 밝기는 와, 제가 만져본 빔 프로젝터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약합니다. 오랜만에 빔 프로젝터로 돌아왔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빔 프로젝터는 신상 빔 프로젝터거든요. 프로젝터 매니아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형 빔 프로젝터를 만드는 곳인데 이번에는 스펙을 정말 좋게 가져간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칩셋, 외관, 부품 이런 것들이 좀 하이엔드급으로 나온 빔 프로젝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PJM11A는 1100 안시 루멘의 리얼 FHD 빔 프로젝터거든요. 외관도 정말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소재, 질감 같은 게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느껴져요. 컬러도 마찬가지고요. 외관은 전면 쪽에는 렌즈 들어가 있고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센서거든요. 이 센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오토 키스톤하고 오토 초점을 맞춰주는 건데 보통 카메라가 들어간 센서들을 사용을 하면은 반응 속도가 느리거나 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TOF 센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화면을 맞춰줘. 그래서 빠른 키스톤과 빠른 오토포커스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드 쪽으로는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스피커도 20W짜리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커 음질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이따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에 포트들도 정말 다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소형 빔 프로젝터에서는 옵티컬 단자 잘 안 넣어주거든요. 근데 옵티컬 단자 들어가 있고 대부분의 단자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단 부분으로는 4분의 1 나사가 들어가 있어서 삼각대에 세워놓고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어쨌든 저도 빔 프로젝터 정말 많이 만져보는데 다른 브랜드랑 비교를 해도 엄청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드릴 텐데 원래는 제가 안시부터 얘기를 드리는데 이 제품은 안시도 물론 좋은데 그 칩셋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0.47인치 DMD라고 써져 있는데 DMD 칩셋의 센서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0.47인치는 DMD 칩셋 중에서 유일하게 리얼 FHD를 지원을 하는 칩셋이에요. 0.47인치보다 작은 FHD를 지원하는 칩셋은 물리적으로 FHD를 표현해주는 게 아니라 XPR 기술을 이용을 해서 픽셀을 확장해서 FHD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0.47 미만의 0.2인치, 0.3인치 제품들은 그 픽셀을 확장해서 FHD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0.47인치 칩셋은 리얼 FHD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똑같은 FHD이기는 하지만 그 칩셋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미지 해상도하고 밝기에서 이점을 가져가거든요. 리얼 FHD 칩셋을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FHD의 소형 제품들과 비교하면은 그런 화질적인 부분 그리고 밝기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이점을 가져가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하게 안드로이드 11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OTT 서비스들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AP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미디어텍사의 MT9630 AP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원활하게 영상을 감상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TOF 센서를 사용을 해서 오토키스톤과 오토포커스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 정확도도 높고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테스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밝기는 1100 안시 루멘입니다. 보통의 소형 빔 프로젝터들 밝기가 작은 제품들이 100에서 300, 좀 밝다고 만들어진 제품들이 500, 한 700 정도. 그리고 이런 소형 빔 프로젝터 중에서는 1000안시 넘는 제품들이 사실 흔치는 않거든요. 근데 PJM11A 같은 경우는 1100 안시 루멘으로 낮에도 사용이 가능해요. 물론 낮에 극강에서는 안 되고 간접등을 켜놓은 상태나 아니면은 커튼을 설치해 놓고 내가 주변이 보이는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안시가 3000, 4000 되면 훨씬 좋지만 요거는 소형 빔 프로젝터예요. 그렇게 높은 안시를 넣으면은 부피는 어쩔 수 없이 더 커져요. 그래서 작은 제품들이 어쩔 수 없이 밝기에 대해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 사이즈에서는 굉장히 밝은 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밝기 측정 같은 경우는 일루미넨스 미터기 T10을 사용을 해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밝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영상을 아무리 보여줘도 실제 체감하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시연룸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구성품으로는 이렇게 리모컨이 들어가 있는데 리모컨으로 타자 치고 이런 것들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음성 인식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어 마우스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공중에서 돌리면은 내 동작에 맞게 커서가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활용하셔서 리모컨이긴 하지만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불편하시다 하면은 블루투스로 키보드나 마우스 연결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업데이트 되는 것처럼 이 빔 프로젝터도 프로그램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줘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제가 직구 제품들도 많이 써봤는데 업그레이드 하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쓰던 그런 앱들이 안 먹혀요. 아니면은 아예 작동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이 프로젝터 매니아는 자체 서버를 가지고 있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해준다고 해도 보통 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인데 이 프로젝터 매니아는 생각보다 그런 오류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고 내가 딱히 신경을 써지 않아도 전원을 켜고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이 조금 더 편하게 최신 버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알람으로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4G 5G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듀얼 무선이라서 와이파이 같은 거 끊김없이 시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HDR10과 HDR10 플러스 지원을 합니다. 어떤 OTT 서비스를 볼 때 HDR을 지원합니다 하고 화면에 표기가 될 거예요. 그것들은 일반 화면들과 좀 다르죠. HDR 기술은 가장 밝은 곳부터 가장 어두운 곳까지 최대한 사람의 눈과 비슷하게 보여지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HDR 컨텐츠들을 감상하는데 훨씬 더 좋아요.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면은. 그리고 강원은 LED 광원을 지원을 합니다. 오스람 RGB 광원을 사용을 하는데 LED 광원 같은 경우는 램프 광원에 비해서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최대 3만 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하루에 2시간씩 본다고 하면은 한 10년 정도는 거뜬히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명을 가진 광원이 사용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빔 프로젝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사실 이 렌즈 부분이기도 해요. 이런 렌즈를 어떤 렌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유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총 11장의 유리가 들어갔습니다. 플라스틱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열을 받거나 하면서 그게 틀어지면서 화질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사용을 하다 보면. 이거는 유리를 사용을 했고요. 오래 사용을 하셔도 화면 틀어짐이나 이런 것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게 단초점 렌즈예요. 보통 투사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왜냐면은 투사하는 거리가 폭이 좁은데 큰 화면으로 보고 싶을 때는 사실 단초점 렌즈가 있는 게 좋거든요. 보통은 100인치, 120인치 투사를 하는데 한 3m, 4m 정도가 필요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투사거리가 짧은 단초점 렌즈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단초점 렌즈들이 조금 더 비싸요. 100인치 투사하는데 2.66m 밖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투사하는 공간이 짧아도 엄청 큰 화면으로 즐기실 수가 있겠죠. 이외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세 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PJM 11을 켜줬는데 위쪽으로 제가 형광등을 직광으로 다 켜준 상태로 굉장히 밝거든요. 근데 이렇게 글씨는 보여요. 이 정도 되면은 1000한시가 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이 상태에서 간접등만 켜고 나머지 불을 꺼보도록 할게요. 바로 위에 있는 불은 꺼졌고요. 저 사이드 쪽은 이렇게 아직은 켜져 있어요. 부엌이나 간접등 정도 켜놓고도 영상을 감상하시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초점 같은 경우는 포커스 버튼을 누르면 포커스를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키스톤 같은 경우는 혹시나 이렇게 맞춰졌는데 미세하게 틀어질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코너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가 있는데 이거 딱히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래서 초점이랑 키스톤 얼마나 잘 맞는지 이거를 좀 옆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와, 진짜 빨리 맞춰졌죠? 와, 대박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얼마나 빨리 맞춰지는지. 제가 이거를 다시 이렇게 옮기고, 우와, 이 정도면은 진짜 빠른 거거든요. 대박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거를 떨어뜨려 놓은 게 그렇게 많이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가깝게 했는데 큰 화면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저는 불을 완전히 꺼보도록 할게요. 제가 에어마우스로 하고 있거든요. 이 에어마우스 있으면은 되게 편해요. 이렇게 키보드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어마우스 활용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마우스 커서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켜줬는데 이렇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작동이 잘 됩니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에어 마우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제품들은 약간 쓰기 불편한데 이거는 에어 마우스 반응이 정말 빠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하 좌우 움직이는 것보다 이런 에어 마우스를 사용해서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거든요.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메뉴 들어가시면은 앱 런처에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앱들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티빙이나 웨이브, 디즈니 이런 것들을 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제가 음성인식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빨리 되죠. 최작가TV 음성인식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유튜브 반응 속도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약간 세대가 뒤처진 앱을 쓰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최신 앱을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이런 거 넘어가는데 거의 끊김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리모컨으로 작동하기 힘들 수 있는데 이런 에어마우스 활용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진짜 마우스처럼도 사용이 가능해요. 이게 제가 움직이는 대로 거의 따라오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화질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터들 진짜 많이 만져보거든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 정도 화질이랑 밝기는 와, 제가 만져본 빔 프로젝터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화면으로 봤을 때는 아마 다 좋아 보이기도 해요. 이거는 꼭 시연룸 가서 한번 체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보통 작은 빔 프로젝터들 100인치, 120인치 되기는 하지만 화면을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사실 좀 깨지기도 하거든요. 거의 100인치까지 키웠는데도 깨짐이 거의 안 느껴지네요. 전용 스크린에 쏘면 훨씬 더 좋겠죠. 진짜 흠잡을 게 없는 빔 프로젝터 같습니다. 지금 사운드를 테스트를 할 텐데 스피커도 소리가 큰 게 들어갔잖아요. 소리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닌데 음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런 제품들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나 뭐 스피커 연결해서 쓰라고 하는데 물론 그거랑 비교하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스피커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 소리도 커서 따로 스피커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자체만으로도 괜찮은 소리가 나기는 하거든요. 뭔가 이런 작은 빔 프로젝터에서 들어가는 그런 좀 싼 티 나는 그런 찢어지는 소리는 아니에요. 확실히 물론 엄청 고급스럽다는 스피커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정말 괜찮습니다. 저도 빔 프로젝터를 정말 많이 만져보지만 되게 고급스럽게 잘 나온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FHD 제품 중에서는 가장 좋은 화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0.47 DMD 칩셋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리얼 FHD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급에서 1100 안시 루멘이면 굉장히 높은 안시 루멘입니다. 안시 루멘도 거의 리얼 안시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마감 그리고 들어가 있는 칩셋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99만 원이거든요. 이제 비슷한 하이엔드급 성능을 가진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거나 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물론 99만 원이라는 금액이 단순하게 보면 비쌀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20만 원, 30만 원짜리, 뭐 50만 원짜리 제품과는 차별화가 되는 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은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실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예 쇼룸 방문하시면은 직접 비교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진짜로 외관도 굉장히 이뻐서 인테리어용으로도 손색이 없고 이 정도 사이즈와 무게면은 사실 캠핑용으로도 사용해도 괜찮은 제품이기는 하거든요. 저도 캠핑용 빔 프로젝터들 작은 것들 많이 들고 다니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뭐 300안시, 500안시 정도의 좀 밝기가 어느 정도 떨어요. 물론 그것도 캠핑장에서는 충분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밝은 제품으로 보고 싶다는 그런 욕구는 있거든요. 그래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CJM11A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게 느껴져요. DMD 칩셋도 좋은 칩셋 사용했고 이런 렌즈 같은 경우 그리고 단초점 렌즈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고가의 그런 하이엔드급 제품에 들어가는 것들을 여기에 다 넣어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작가였고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